60세 이후 뼈가 스티로폼처럼 구멍이 숭숭 뚫려 결국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넘어지면 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노인 엉덩이뼈 골절에 대해 병원에서는 수술하라고만 하지 절대 알려주지 않는 충격적인 진실을 오늘 공개합니다. 반갑습니다. 30년 차 한의사이자 자연치유 전문가 안병철입니다. 저는 병원의 수익을 위해 비싼 약을 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꼬부랑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지 않고 두 발로 꼿꼿하게 걸으실 수 있도록 돕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엔 우유나 멸치가 최고라고 믿고 계시며 병원에서 주는 칼슘제만 열심히 드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히려 잘못 먹은 칼슘제는 혈관을 막아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채소는 우리 식탁에서 너무 흔해서 무시받았지만 사실은 칼슘 흡수율을 2배로 높여주는 천연뼈 시멘트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 70대 어르신이 이 음식으로 지팡이를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쉬운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돈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의학 시스템은 환자가 많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면 병원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밥상 위에 저렴한 채소로 뼈를 살리는 방법보다는 비싼 수술이나 평생 먹어야 하는 약 처방에만 집중하는 것이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다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뼈가 부러져 고통받는 것을 지켜보며 다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병원 문턱을 넘지 않고도 스스로 뼈를 지키고 90 새벽새까지 꼿꼿하게 걸어 다니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세 이후 뼈를 강철처럼 만드는 기적의 채소 3가지와 당장 밥상에서 치워야 할 뼈 도둑 음식 3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차가운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공원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무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젊을 때는 돌덩이처럼 단단했던 뼈가 나이가 들면서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스펀지처럼 변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는 골밀도가 매년 급격히 떨어지며 70대가 되면 작은 엉덩방아 한 번에도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건강하시던 분이 욕실에서 한 번 미끄러진 뒤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차가운 요양원 병상에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일 당신에게 닥칠 수도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뼈 건강을 지키겠다며 무작정 칼슘제만 한 주먹씩 드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30년 경력의 의사로서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60세 이후 뼈가 약해지는 진짜 원인은 칼슘 부족이 아니라 칼슘을 뼈로 보내주는 흡수 능력이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벽돌을 트럭으로 쏟아부어도 그 벽돌을 단단하게 붙여줄 시멘트가 없으면 그 집은 바람만 불어도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 몸도 이와 똑같습니다. 뼈로 가는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칼슘만 들이부으면 갈 곳 잃은 칼슘은 뼈로 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혈관벽에 달라붙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혈관 석회화이며 심하면 멀쩡하던 사람도 갑자기 쓰러지게 만드는 동맥경화나 심장마비를 부르는 시한폭탄이 됩니다. 뼈를 살리려다 오히려 혈관을 망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대 이후에는 단순히 칼슘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칼슘을 뼛속 깊은 곳까지 강력하게 접착시켜줄 천연뼈 시멘트 같은 음식을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더 시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식사 때마다 무심코 드시는 음식 중에 여러분의 뼈를 녹여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끔찍한 뼈 도둑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를 갉아먹고 있는 당장 밥상에서 치워야 할 최악의 뼈 도둑 3가지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뼈를 구멍내는 첫 번째 뼈. 도둑은 바로 사골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예전부터 우리 어머니들은 뼈가 부러지거나 기력이 없으면 곰국을 며칠씩 푹 고아서 먹이곤 하셨습니다. 저도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신 사골국을 참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사골국이 오히려 뼈를 녹이는 최악의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골을 너무 오래 끓이거나 여러 번 우려내면 뼈에 좋은 성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인과 칼슘은 서로 앙숙 관계입니다. 인이 너무 많아지면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뼈 속에 저장된 아까운 칼슘을 억지로 빼내어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결국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먹은 사골국이 오히려 뼛속 칼슘을 빼앗아 소변으로 내보내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니 사골국은 적당히 드시고 너무 오래 우려 드시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뼈, 도둑은 바로 식후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믹스커피입니다.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은 고된 노동 뒤에 꿀맛 같은 휴식이지만 여러분의 뼈에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크리머와 각종 첨가물에는 인산염이라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바로 칼슘의 흡수를 막는 주범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견뎌내지만 뼈를 만드는 속도보다 뼈가 녹는 속도가 더 빠른 60대 이후에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골다공증을 가속화시키는 지름길이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 역시 이뇨작용을 촉진해 그나마 남아있는 칼슘마저 몸 밖으로 배출시키니 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믹스커피는 과감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 먹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무작정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피트산은 우리 몸속에서 칼슘과 결합해 칼슘이 체내에 흡수되는 것을 방해하고 몸 밖으로 끌고 나가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사드신 견과류가 오히려 내 뼈를 갉아먹는 도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견과류를 아예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피트산은 물에 불리거나 볶으면 줄어들기 때문에 조리법을 지켜서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골국 믹스커피, 잘못 먹은 견과류, 이 세 가지는 우리 뼈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들입니다. 이 뼈 도둑들을 쫓아내셨다면 이제 텅 빈 뼈를 다시 꽉 채워줄 진짜 주인공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세 가지 채소는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자연이 선물한 기적의 뼈 재생 치료제입니다. 자, 이제 뼈를 갉아먹는 도둑들을 쫓아냈으니 텅 비어버린 뼛속을 다시 채울 차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칼슘만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건축 공사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 아무리 최고급 벽돌을 트럭으로 실어 날라도 그 벽돌들을 단단하게 이어 붙여줄 기술자와 시멘트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벽돌들은 그저 바닥에 굴러다니는 애물단지가 되거나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뿐입니다. 우리 몸도 이와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우리가 섭취한 칼슘이 뼈라는 집을 짓는 벽돌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채소 속에 들어있는 핵심 성분들은 바로 이 벽돌을 뼈 속에 착 달라붙게 만드는 강력한 접착제이자 유능한 기술자 역할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우리 몸에는 뼈를 파괴하는 파골세포와 뼈를 새롭게 만드는 조골세포가 매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60세가 넘어가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힘은 급격히 약해지고 뼈를 부수는 파골세포의 힘만 세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뼈가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타민 K와 뮤신,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조력자들입니다. 특히 비타민 K는 혈관을 떠돌아다니는 칼슘을 낚아채서 뼛속 빈 공간으로 끌고 들어가 오스터칼신이라는 단백질과 결합시켜 뼈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 이 성분이 부족하면 여러분이 드신 칼슘은 뼈 근처에도 못 가고
소변으로 배출되거나 심장 혈관을 막아버리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채소들은 바로 죽어가는 조골세포를 깨우고 칼슘을 뼈에 가두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 없이도 밥상 위에 이 채소들만 잘 챙겨 드셔도 구멍난 뼈가 시멘트를 바른 듯 단단하게 메꿔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다리시던 그 주인공들을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뼈 재생 채소는 바로 식탁 위의 명약이라고 불리는 깨씹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 우유를 억지로 드시곤 합니다. 하지만 한국 어르신들 중 상당수는 우유를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는 유당불내증을 앓고 계십니다. 소화도 안 되는 우유를 억지로 드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하디흔한 이 깨씹이 우유보다 훨씬 강력한 칼슘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깨씹 100g에는 시금치보다 5배나 많고 우유보다도 훨씬 풍부한 칼슘이 들어 있습니다. 식물성 칼슘의 제왕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깨씹이 진짜 기적인 이유는 단순히 칼슘량 때문만이 아닙니다. 바로 뼈 시멘트 역할을 하는 비타민 K가 채소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칼슘이 뼈에 붙으려면 접착제가 필요한데 깨씹 속의 비타민 K가 바로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합니다. 또한 깨씹 특유의 향을 내는 페릴라케톤 성분은 방부제 역할을 하여 식중독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까지 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관절염 같은 염증 질환도 같이 오기 쉬운데 깨씹은 뼈도 채우고 염증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줍니다. 깨씹을 드실 때는 생으로 쌈을 싸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매일 그렇게 드시기 힘들다면 깨씹찜이나 짜지 않게 담근 깨씹장아찌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열을 너무 오래 가하면 비타민이 파괴될 수 있으니 살짝만 쪄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공개할 기적의 채소는 바로 산속의 장어라고 불리는 마입니다. 말을 자르면 끈적끈적한 하얀 점액질이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 미끌거리는 식감을 싫어해서 물로 씻어내거나 껍질을 아주 두껍게 깎아버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 끈적한 물질을 절대 버리지 마십시오. 그 끈적이는 성분이 바로 뮤신이라는 물질인데 이것이야말로 60세 이후 말라가는 뼈와 관절을 살리는 핵심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뼈 자체의 수분도 빠져나가 푸석푸석해집니다. 이때 마의 뮤신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연골을 구성하는 콘드로이친이라는 성분을 만들어내어 닳아버린 연골을 보호하고 뼈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마치 말라비틀어진 나무에 물을 주어 다시 생기 있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매는 아르기닌과 각종 무기질이 풍부해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데 이는 노년기 근육 감소를 막고 뼈를 지탱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뼈만 튼튼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과 인대까지 튼튼해야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는 바로 그 기초 공사를 해주는 고마운 채소입니다. 마를 드실 때는 가열하면 뮤신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을 얇게 벗겨서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 드시거나 우유나 요구르트와 함께 갈아서 마주스로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면 위장 보호는 물론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력 추천하는 채소는 바로 시래기입니다. 아마 시래기라고 하면 옛날에 먹을 게 없어서 먹던 가난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무청을 말려서 만든 이 볼품없는 시래기가 사실은 돈 주고도 못 사는 비타민 D의 보고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무청을 햇볕에 말리는 과정에서 놀라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무청일 때보다 칼슘 함량이 4배 이상 증가하고 특히 뼈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D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우리가 비타민 D를 얻으려면 햇볕을 쬐야 한다고 하지만 실내 생활이 많은 현대 노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래기는 자연의 햇볕을 그대로 흡수하여 저장해둔 천연 비타민 D 창고와도 같습니다. 비타민 D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칼슘 음식을 먹어도 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다 배출되어 버립니다.
시래기는 바로 그 흡수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열쇠입니다. 또한 시래기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칼슘 흡수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시래기를 드실 때는 된장과 함께 끓여 시래기 된장국으로 드시는 것이 최상의 궁합입니다. 콩으로 만든 된장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하여 뼈 분해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래기와 된장이 만나면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뼈를 위한 완벽한 영양 밥상이 완성됩니다. 껍질을 벗겨 부드럽게 삶은 시래기를 냉동실에 소분해 두었다가 매일 밥상에 올려보세요. 이 저렴하고 흔한 시래기가 여러분의 뼈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비싼 약보다 더 훌륭한 천연 치료제들이 널려 있습니다. 깨시프로 칼슘과 접착제를 채우고 마로 연골과 탄력을 더하며 시래기로 흡수의 문을 열어준다면 여러분의 뼈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풀만 먹어서 어떻게 뼈가 다시 단단해지냐며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뼈가 아프면 무조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진료실에서 목격한 놀라운 변화를 들려드리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작년 겨울 부산에 사시는 68세 김모 할머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님은 골다공증 검사 수치가 마이너스 2.5 밑으로 떨어져 당장이라도 척추가 내려앉을 수 있다는 위험한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밤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잠을 설치셨고 혹시라도 넘어져서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시술을 권했지만 할머님은 수술이 너무 무섭다며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저는 할머님께 딱 3달만 저를 믿고 식단을 바꿔보자고 설득했습니다. 그날부터 할머님은 매일 아침 우유 대신 말을 갈아 드셨고 저녁 밥상에는 항상 깨십과 시래기 된장국을 올리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지만 할머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달 후 할머님이 진료실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오시는데 그 표정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허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어제는 친구들이랑 뒷산 약수터까지 다녀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며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검사를 해보니 골밀도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고 무엇보다 텅 비어있던 뼛속이 다시 차오르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서울에 사시는 72, 새2 어르신은 무릎 관절이 뻑뻑하고 소리가 나서 계단 내려가는 것이 지옥 같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마주스를 매일 드신 지 2개월 만에 무릎에 기름칠을 한 것처럼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손주를 안고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다며 제게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특별한 체질이라서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몸이 필요로 하는 진짜 재료를 넣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뼈는 강철이 될 수도 있고 부서지는 모래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 할머님과 이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채소들도 무턱대고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잠시 멈추셔야 합니다. 김선자 어머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듣고 당장 시장으로 달려가 깨십과 마 그리고 시래기를 한 가득 사서 무작정 많이 드시려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저는 지금부터 의사로서 정말 중요한 경고를 드려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식 하나를 드실 때도 반드시 주의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만성 콩팥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해드린 깨씹과 시래기에는 뼈를 살리는 칼슘뿐만 아니라 칼륨이라는 성분도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이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는 고마운 성분이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몸속에 쌓여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무서운 독소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이 채소들을 드시고 싶다면 반드시 조리법을 달리하셔야 합니다. 채소를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거나 끓는 물에 데쳐서 칼륨을 충분히 빼낸 후에 드셔야 안전합니다. 뼈를 살리려다 콩팥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신장 수치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섭취량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뇌경색이나 심장질환 예방을 위해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깨씹과 시래기에 풍부한 비타민 K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을 뼈에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아주 고마운 성분이지만 동시에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좋은 채소들을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갑자기 섭취량을 확 늘리거나 줄이면 약효가 들쑥날쑥해져 위험할 수 있으니 평소 식단에서 반찬으로 적당량을 일정하게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마를 드실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마의 끈적한 점액질인 뮤신은 뼈와 위장에 좋은 성분이지만 피부에 닿으면 가려움증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를 손질하실 때는 반드시 비닐 장갑을 끼시고 만약 드신 후에 입 주변이 붓거나 가려우시다면 섭취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평소 몸이 차고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과하게 드시면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살짝 쪄서 드시거나 따뜻한 성질의 꿀이나 대추와 함께 드시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기능이 약하신 어르신들은 시래기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시래기에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여 변비에는 좋지만 소화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질긴 시래기를 급하게 드시면 오히려 가스가 차고 소화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시래기를 요리하실 때는 껍질을 벗겨 부드럽게 만든 뒤 푹 삶아서 드시고 꼭꼭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깐깐하게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히 유행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몸을 살리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춰 지혜롭게 섭취할 때 비로소 이 채소들은 여러분의 뼈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가슴에 새기며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60세 이후 뼈를 망가뜨리는 사골국과 믹스커피, 그리고 잘못된 견과류의 위험성을 확인했고 죽어가는 뼈를 다시 살려낼 기적의 채소 3가지를 만났습니다. 칼슘과 접착제가 가득한 깨씹과 연골을 채워주는 마, 그리고 비타민 D의 보고인 시래기, 이 3가지는 비싼 보약보다 더 강력한 여러분의 생명줄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식탁 위에 올려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쌓이는 이 작은 습관들이 1년 뒤에는 지팡이 없이 걷게 만들고 10년 뒤에는 자식들의 부축 없이도 여행을 다니게 해줄 것입니다. 늙어서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실천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게 된 이 소중한 정보를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에 뼈가 약해 고생하시는 친구분들이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버튼 한 번이 누군가를 요양원이 아닌 집에서 행복하게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병철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뼈 나이 30대로 되돌아가 꼿꼿하고 당당한 노후를 누리시길 온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